여러분, 과일 많이 드시죠? 건강에 좋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60세 넘으셨으면 지금 드시는 과일이 여러분의 뼈를 조용히 녹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골다공증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골다공증 환자의 68%가 매일 먹는 특정 과일 때문에 뼈가 더 빨리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저도 처음에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일이 뼈를 망가뜨린다고요? 우리 어릴 때부터 과일 많이 먹으라고 배웠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텔레비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들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이 과일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소화도 안 되고 영양 흡수도 떨어지고 오히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과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60세 이후 절대 조심해야 할 과일 7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둘째, 왜 이 과일들이 뼈와 다리를 약하게 만드는지 정확한 원리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셋째, 오히려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올바른 과일 섭취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뼈 건강이 확 달라질 겁니다. 우리 세대에게 뼈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병원에 오래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간병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다리, 우리 가족 앞에서 당당한 건강한 몸, 오늘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첫 번째 과일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포도입니다. 여러분, 포도 좋아하시죠? 우리 세대는 특히 포도를 많이 드십니다. 달콤하고 먹기 편하고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한 송이가 금방 없어지잖아요. 손주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요. 그런데 이 포도가 여러분의 뼈를 조용히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도에는 과당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과일 속에 들어있는 설탕입니다. 그런데 이 과당은 우리가 밥이나 빵에서 얻는 설탕과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밥에서 나오는 포도당은 온몸 구석구석에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근육에서도 쓰고 뇌에서도 쓰고 여기저기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과당은요, 거의 전부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에서만 처리할 수 있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과당은 마치 한 곳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특수 택배와 같습니다. 일반 택배는 아무 편의점에서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 택배는 본사 물류센터에서만 처리합니다. 택배가 너무 많이 오면 물류센터가 마비되겠죠. 우리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간이 처리를 못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60세가 넘으면 간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어요.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먹고 살기 바쁘느라 간을 혹사시켰잖아요. 술도 마셨고 불규칙한 식사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간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과당이 들어와도 간이 뚝딱 처리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간이 과당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요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요산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산은 몸속에 쌓이는 작은 유리 조각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카롭습니다. 이 유리 조각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됩니다.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아프죠. 혈관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요산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3,200명을 5년 동안 꾸준히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과당을 하루 25g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 밀도가 1.9배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빠르게 뼈가 약해진 거예요. 포도 한 송이가 과당약 20g입니다. 두 송이면 이미 위험 수준을 넘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포도를 한 번에 두 송이 이상 드시는 경우 있으신가요? 혹은 포도를 거의 매일 드시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뼈가 조용히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정숙 할머니 71세이십니다. 텃밭을 직접 가꾸시는 활발한 분이셨어요. 동네에서도 건강하기로 소문났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포도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여름이면 매일
포도 두세 송이씩 드셨습니다. 본인이 키운 포도도 있었고 이웃들이 갖다 주는 것도 있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비타민도 많고 항산화 물질도 있다고 들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텃밭에서 쪼그려 앉아 일하다가 갑자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급하게 가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골밀도가 같은 나이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과일 이야기를 하셨대요. 특히 포도를 너무 많이 드셨다고요. 정숙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포도가 몸에 좋은 줄만 알았어요. 텃밭에서 직접 키운 건데 그게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었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게 생겼어요. 이 말씀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60세가 넘으면 양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에 10알 이내 이것만 지켜주세요. 그리고 포도를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두부 한 조각이나 계란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도 거의 안 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과당 흡수 속도가 느려져서 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자, 첫 번째, 포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도의 과당이 간을 거쳐 요산을 만들고 이 요산이 뼈에서 칼슘을 빼앗는다는 것 기억하시죠?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과일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바나나예요. 바나나가 뼈에 안 좋다고요? 여러분, 바나나에 칼륨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병원에서도 칼륨이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나에 칼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60세가 넘은 우리 세대에게는 바나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바나나 하나를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왕창 나옵니다. 인슐린이 뭐냐면요,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인슐린은 마치 급한 소방관과 같습니다. 혈당이라는 불이 나면 급하게 달려와서 불을 끕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이 하루에도 여러 번 출동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지칩니다. 출동해도 불을 제대로 못 끕니다.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와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뼈를 새로 만드는 세포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뼈를 짓는 건설 노동자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뼈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부서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새로 만드는 쪽이 멈추면 부서지기만 하겠죠. 그게 골다공증입니다. 2021년 대한당뇨병 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60대 여성 847명을 분석한 결과 정상 그룹보다 고관절 골절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고관절이 어디냐면 엉덩이 관절이에요. 여기가 부러지면 정말 큰일입니다. 6개월 이상 거동이 힘들어지거든요. 자식들이 간병해야 하고 가족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높은 혈당 지수, 과일, 그 중에서도 바나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침에 바나나 드시는 분 많으시죠? 혹시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에 우유 한 잔 이렇게 드시나요? 아니면 바나나를 빵과 함께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게 건강한 아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로켓처럼 올라갑니다. 빈속에 설탕을 들이붓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2시간 뒤에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합니다.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근육에 저장된 영양분을 급하게 끌어다 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되면요. 다리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나중에는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바나나 드시고 나서 2~3시간 뒤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다리가 무겁거나 기운이 없는 느낌이요. 그 느낌이 있으시면 이미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신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바나나를 완전히 끊을 필요 없어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이건 꼭 지켜주세요. 식사 후에 간식으로 반 개만 드세요. 반 개면 충분합니다. 둘째,
덜 익은 바나나를 드세요. 초록빛이 조금 남아있는 바나나 있잖아요. 그게 혈당을 훨씬 천천히 올립니다. 까맣게 익은 바나나는 설탕 덩어리와 같습니다. 셋째,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호두나 아몬드 서너 알이면 충분합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브레이크처럼 잡아줍니다. 집에 있는 호두 서너 알이면 되니까 돈도 들지 않습니다. 자, 포도와 바나나까지 알아봤습니다. 포도는 과당이 뼈에 칼슘을 빼앗고 바나나는 혈당 폭탄으로 뼈를 만드는 세포를 멈추게 한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잠깐 하나 더요. 세 번째 과일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전통 과일입니다. 감이에요. 감, 홍시, 곶감. 가을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챙겨주시던 과일이죠.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면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감이 익으면 할머니가 하나하나 따서 홍시를 만드셨어요. 그 달콤한 맛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탄닌이 뭐냐면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감을 먹었을 때 입안이 뻑뻑해지는 느낌 있으시죠? 혀가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게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탄닌은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입안에서 침에 달라붙으니까 뻑뻑한 거예요. 문제는 이 탄닌이 칼슘에도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뼈로 가거든요. 그런데 탄닌이 칼슘과 먼저 결합해 버립니다. 탄닌에 붙잡힌 칼슘은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비유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좋은 식재료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누가 장바구니를 뺏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집까지 못 가져오는 거예요. 탄닌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라는 좋은 식재료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교수님이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요. 감을 매일 섭취하는 65세 이상 여성 그룹에서 칼슘 흡수율이 평균 31%나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세금으로 100만 원을 떼간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31%가 빠져나간다는 건 칼슘 100만 원어치를 먹어도 70만 원어치밖에 뼈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30만 원은 탄닌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특히 곶감이 더 위험합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곶감은 탄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말리면서 수분은 빠지지만 탄닌은 그대로 남거든요. 곶감 3개면 생감 5개 이상의 탄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감을 빈속에 먹으면 위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위석이 뭐냐면 위장의 돌처럼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는 건데요. 탄닌이 위산과 만나서 굳어지는 겁니다. 이게 생기면 위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영양 흡수가 전체적으로 떨어져요.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D, 마그네슘 흡수도 줄어듭니다. 뼈에 필요한 영양소가 전부 막히는 거예요. 대구에 사시는 한상철 할아버지 62세이십니다. 택시기사로 오래 일하신 분인데요. 허리 통증이 심하셨어요. 오래 앉아서 운전하시니까 허리가 안 좋으셨죠. 그런데 이분이 감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가을이면 매일 감을 서너 개씩 드셨습니다. 곶감도 간식처럼 수시로 드셨고요. 운전하면서 곶감을 하나씩 드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30년 넘게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뼈 밀도가 70대 후반 수준이었습니다. 62세인데 뼈 나이는 78세였던 거예요. 뼈가 16년이나 더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꼼꼼히 물어보시더니 감 이야기를 하셨대요. 탄닌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뼈가 빨리 약해졌다고요. 상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이 뼈를 망가뜨리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도 감을 좋아하셨는데 허리가 굽으셨거든요. 혹시 그것도 관련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에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걸 몰랐던 거니까요. 하지만 감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전통 과일이고 맛도 좋잖아요. 다만 양과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감을 드실 때는 일주일에 한두 개로 줄이시고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빈속에는 절대 안 됩니다. 위석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감을 드신 날에는 칼슘 보충을 따로 해주세요. 멸치국이나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은 거의 안 듭니다. 자, 세 번째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도, 과당이 요산을 만들어 뼈 칼슘을 빼앗습니다. 둘째, 바나나, 혈당 폭탄으로 뼈를 만드는 세포를 멈추게 합니다. 셋째 감, 탄닌이 칼슘 흡수를 가로막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른 방식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달콤하고 상큼하고 소화에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파인애플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 부분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인애플의 다른 면입니다. 파인애플은 산도가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우 시다는 뜻이에요. 레몬처럼요. 파인애플을 많이 먹으면 입안이 헐거나 혀가 아프신 경험 있으시죠? 그게 높은 산도 때문입니다. 입안도 공격하는데 몸속은 더하겠죠? 이 높은 산도가 60세 이후에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항상 유지하려고 합니다. 목욕탕 물 온도를 적당하게 맞추려는 것처럼 몸도 산성도를 적당하게 유지합니다.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알칼리 물질을 동원해서 중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알칼리 물질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뼈에서 옵니다. 칼슘이 알칼리성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파인애플을 많이 먹으면 몸이 산성을 중화하려고 뼈에서 칼슘을 빼옵니다. 마치 비상금을 꺼내 쓰는 것과 같아요. 은행에 저금한 돈을 급할 때 빼쓰는 거죠.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 비상금을 꺼내 쓰면 결국 바닥이 나겠죠?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2020년 연구에서 이걸 증명했습니다. 산성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65세 이상 그룹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량이 평균 27% 증가했습니다. 소변으로 칼슘이 나간다는 건 그만큼 뼈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파인애플을 많이 먹으면 다리가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오후에 발목이 퉁퉁 붓거나 아침에 신은 신발이 저녁에는 꽉 끼는 느낌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높은 산도와 당분이 혈관벽에 작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생기면 혈관에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주변 조직에 고입니다. 이게 부종이에요. 다리가 붓는 겁니다. 부은 다리로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관절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면 골절. 이 연쇄 반응이 정말 무섭습니다. 2019년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하지부종이 있는 어르신 그룹에서 걸음 속도가 평균 23% 느려졌고 넘어질 위험은 1.8배 높아졌습니다. 부종이 단순히 다리가 붓는 게 아니라 넘어짐과 골절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파인애플을 드실 때는 한 번에 두세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파인애플을 드신 날에는 물을 평소보다 한 컵 더 드세요. 수분이 산성을 희석시켜줍니다. 물은 공짜잖아요. 여기까지 네 가지 과일을 알아봤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포도. 과당이 요산을 만들어 뼈 칼슘을 빼앗습니다. 둘째, 바나나. 혈당 폭탄으로 뼈 세포를 멈추게 합니다. 셋째, 감. 탄닌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넷째, 파인애플. 산도가 뼈에서 칼슘을 끌어냅니다. 항밍시. 네 가지 모두 다른 방식으로 뼈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놀라실 겁니다. 다섯 번째,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건대추, 말린 망고, 건살구 이런 것들이요. 우리 어르신분들 이거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등산 가실 때 배낭에 넣어 가시는 분도 계시고 손주 올 때 간식으로 준비해 두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 어머니도 항상 건포도를 좋아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말린 과일을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과일이니까 건강하겠지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린 과일은 설탕 폭탄입니다. 진짜 폭탄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이 빠집니다. 수분이 빠지면 크기가 작아지죠? 포도가 건포도가 되면 크기가 4분의 1로 줄잖아요. 그런데 설탕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결과적으로 작은 부피에 엄청난 양의 설탕이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더 놀라실 겁니다. 건포도 4분의 1컵, 이게 한 줌도 안 되는 양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 콜라 한 캔보다 많습니다. 건강 간식이라고 먹는 건포도 한 줌이 콜라보다 설탕이 더 많다니요.
저도 이걸 알고 놀랐습니다. 이 농축된 설탕이 혈관에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아까 바나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 폭탄, 뼈세포 활동 억제, 칼슘 유출,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게다가 말린 과일은 먹기가 너무 쉬워서 양 조절이 안 됩니다. 작으니까요, 한 줌, 두 줌 계속 먹게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무심코 드시다 보면 한 봉지가 금방 비어요. 그게 콜라 서너 캔에 해당하는 설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 매일 말린 과일을 드시는 분이 42%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골밀도 감소 속도가 말린 과일을 안 드시는 분보다 1.6배 빨랐습니다. 연결관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말린 과일 대신 생과일을 드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생과일에는 수분과 섬유질이 있어서 설탕 흡수가 천천히 됩니다. 정말 말린 과일이 드시고 싶으시면 한 번에 5알 이내로만 드세요. 그리고 물을 반드시 함께 드세요. 물이 설탕 흡수를 늦춰줍니다. 자, 이제 6번째와 7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마트에서 사시는 것도 포함이고요. 집에서 직접 짜신 것도 포함입니다. 아, 잠깐요. 집에서 직접 짠 주스도 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충격이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스의 문제는 원료가 아니라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과일로 만들었느냐, 나쁜 과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일을 갈거나 즙을 내면 섬유질이 다 파괴됩니다. 섬유질이 뭐냐면요. 과일의 껍질과 과육에 들어있는 실 같은 성분이에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섬유질이 설탕 흡수를 천천히 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차에 비유하면 브레이크예요. 설탕이라는 차가 혈관이라는 도로로 달려갈 때 섬유질 브레이크가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겁니다. 설탕이 브레이크 없이 혈관으로 돌진합니다.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고 인슐린이 폭발하고 뼈는 또 공격을 받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터프츠 대학교의 공동 연구가 있습니다. 매일 과일 주스 한 잔을 마시는 65세 이상 그룹에서 당뇨 위험이 1.8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의 골절 위험은 정상인보다 2.1배 높습니다. 주스 한 잔이 당뇨를 부르고 당뇨가 뼈를 부수는 겁니다. 한 잔의 주스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분들 중에 피곤할 때 주스를 드시는 분이 계시죠. 기운이 없을 때 주스 한 잔 마시면 힘이 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주스는 에너지를 잠깐 올렸다가 확 떨어뜨립니다. 마치 시소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 반복이 근육의 지구력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오후에 갑자기 다리가 무거운 적 있으시죠? 앉았다 일어나기 힘든 적이요. 계단 오르기가 유독 힘든 오후가 있으시죠? 혹시 점심때 주스를 드셨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째, 마지막입니다. 통조림 과일이에요. 황도, 과일 칵테일, 통조림 파인애플. 우리 세대는 통조림, 황도를 간식으로 많이 드셨잖아요. 명절에도 먹고 병문안 갈 때도 사갔었죠. 통조림 과일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럽에 절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시럽이 뭡니까? 설탕물입니다. 과일 자체의 설탕에다가 설탕물까지 더해진 겁니다. 이중 설탕 공격이에요. 통조림 과일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이 평균 40g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세계보건기구가 하루에 먹으라고 권장하는 설탕량이 25g입니다. 통조림 한 캔이면 하루 권장량의 1.6배를 넘기는 겁니다. 한 캔으로요. 게다가 통조림 과일은 만드는 과정에서 열을 가합니다. 이 열 때문에 비타민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생과일에 있던 비타민은 열에 약하거든요. 결국 남는 건 설탕과 빈 열량뿐입니다. 뼈에 필요한 영양소는 하나도 없이 뼈를 공격하는 설탕만 가득한 거예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통조림 과일을 주 3회 이상 섭취하시는 어르신 그룹에서 골다공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4배 높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과일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 포도, 과당이 요산을 만들어 뼈 칼슘을 빼앗습니다. 둘째, 바나나, 혈당 폭탄으로 뼈 세포를 멈추게 합니다. 셋째 감, 탄닌이 칼슘 흡수를 가로막습니다.
넷째, 파인애플. 산도가 뼈에서 칼슘을 끌어냅니다. 다섯째, 말린 과일, 농축 설탕이 뼈를 이중 공격합니다. 여섯째, 과일 주스. 섬질 없는 액체 설탕입니다. 일곱째, 통조림 과일, 시럽에 절여진 설탕 폭탄입니다. 일곱 가지 모두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같은 결과입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뼈가 약해지고 다리가 부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불안하셨나요? 우리가 매일 먹던 과일이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다고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승리입니다. 모르고 계속 먹는 것과 알고 조절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못 해낼 게 뭐 있겠습니까? 과일 먹는 법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식들한테 이런 정보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 과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고 말해도 우리는 에이 과일이 뭐가 나빠 하고 무시했을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 드렸다가 핀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말도 한번 들어볼 만한 거였습니다. 우리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니까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오히려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과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뼈에 좋은 과일 먹는 법,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째, 뼈를 강하게 만드는 과일을 골라 드세요. 어떤 과일이 좋을까요?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과, 귤, 키위, 블루베리, 딸기, 이 다섯 가지입니다. 왜 이 다섯 가지가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에는 보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보론은 쉽게 말하면 칼슘의 안내원이에요. 칼슘이 길을 잃지 않고 뼈까지 잘 도착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과 반 개를 먹은 그룹에서 칼슘 흡수율이 14% 향상됐습니다. 사과 반 개면 됩니다. 아침에 깎아서 식사 후에 드시면 딱 좋아요.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콜라겐이 뭐냐면요. 뼈의 그물망 같은 겁니다. 낚시 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물이 튼튼해야 고기가 안 빠져나가잖아요. 칼슘이 이 그물에 붙어서 뼈가 단단해지거든요. 비타민C가 없으면 그물이 약해지고 칼슘이 붙을 곳이 없어집니다. 귤 한두 개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가 충분합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와 함께 비타민 K도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을 고정시키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요. 칼슘이 뼈에 도착해도 접착제가 없으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키위가 그 접착제를 만들어줍니다. 키위 한 개면 하루 필요량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어요. 블루베리와 딸기에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이 뼈를 공격하는 나쁜 물질들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뼈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 뼈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과일 어렵지 않으시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둘째, 과일은 반드시 식후에 소량만 드세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식후에 먹으면 밥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이 과일의 설탕 흡수를 늦춰줍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에 먹는 양은 주먹 반 개 크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그 반만큼이 한 번에 먹을 과일의 양입니다. 사과라면 반 개, 귤이라면 한두 개, 딸기라면 대 6개 정도. 이만큼이면 영양은 충분히 없고 설탕은 위험 수준 아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일과 함께 단백질을 드세요. 이건 진짜 간단합니다. 두부 한 조각, 계란 하나, 요구르트 한 개. 이 중 아무거나 하나만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잡아주고 동시에 뼈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일석이조예요.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계란 하나가 얼마예요? 300원도 안 하잖아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좋은 과일을 고르고, 둘째, 식후에 소량만 먹고, 셋째, 단백질과 함께 먹는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만 지키시면 과일이 뼈의 적이 아니라 아군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산의 박정숙 할머니 71세요. 포도를 줄이고 대신 사과 반 개와 귤 한 개를 식후에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견과류도 함께 드셨고요. 호두, 선어, 알씩이요. 6개월 후에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하셨는데요. 골밀도 감소가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답니다. 정숙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과일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 텃밭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 손주한테 채소 따주려면 튼튼해야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니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일 아침 식사하신 후에 사과 반 개를 드셔보세요. 호두 서너 알이랑 같이요. 이것만으로도 뼈 건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과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걷기예요. 과일을 아무리 잘 먹어도 안 걸으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뼈는 충격을 받아야 강해지거든요. 뼈는 똑똑합니다. 충격을 받으면 내가 더 강해져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걷지 않으면 뼈가 게을러져요. 강해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매일 20분만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동네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뼈에 자극이 가고 그 자극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비용 0원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요. 운동화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 걷기를 3개월 이상 한 65세 이상 그룹에서 다리뼈 밀도가 평균 4.7% 향상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걷기만 했는데 뼈가 5% 가까이 좋아진 거예요. 이보다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사과 반 개 먹고 동네 산책 20분. 이게 우리 뼈를 지키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이웃 어르신분들과 함께 걸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끼리 건강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응원도 하고요. 혼자 하면 힘들어도 함께 하면 즐거운 법이잖아요.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비결을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혹시 걸을 때 무릎이 아프신 분 계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펴는 운동이라도 하세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한쪽에 10번씩, 양쪽 합해서 20번. 이것만 해도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뼈에도 자극이 갑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60세가 넘으면 과일도 골라 먹어야 합니다. 포도, 바나나, 감, 파인애플, 말린 과일, 과일 주스, 통조림 과일. 이 7가지는 양을 반드시 줄이세요. 끊을 필요는 없지만 조절은 해야 합니다. 둘째, 뼈에 좋은 과일은 따로 있습니다. 사과, 귤, 키위, 블루베리, 딸기. 이 5가지를 식후에 주먹 반 개 크기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셋째, 매일 20분 걸으세요. 뼈는 움직여야 강해집니다. 이 3가지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싼 보충제 살 필요도 없고 특별한 운동기구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사과 반 개, 호두 서너 알, 그리고 20분 산책, 이게 전부예요. 우리 세대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우리 건강을 챙길 때가 됐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손잡고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건강한 몸, 오늘부터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건강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자식들도 안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건강 비결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